연골을 다져서 만들게 되면은 연골의 장점, 흡수가 덜하다 더하기 진피나 실리콘의 장점, 모양을 내 마음대로 좀 만들 수가 있다. 진피의 단점 보완, 흡수가 적다. 절충적이면서 가장 좀 장점만 그래도 합쳐놓은 수술 방식이 아닌가. 단점이 없는 것은 아닌데요. 안녕하세요. K성형외과 박상민 원장입니다. 오늘은 제가 조금은 색다른 모습으로 좀 인사를 드리게 됐는데요. 저희 병원에서 특화해서 하는 코수술 방식, 캔디핏 코수술에 대해서 설명드리고자 준비물도 있고요. 다른 모습으로 인사를 드리게 됐습니다. 실리콘 보형물에 대한 좀 두려움, 구축이라든지 어떤 이물질 반응 등등을 걱정을 해서 코수술에 좀 접근하시기 힘든 분들이 있을 텐데요. 그런 분들에게 조금 인기를 얻고 있는 방식이 연골을 이용해서 콧대를 성형을 하는 그런 방식들이 어느 정도 인기를 좀 얻고 있습니다. 이런 방식은 아주 새로운 방식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는 없고요. 역사는 거의 15년, 20년 정도 된 그런 수술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최근에는 방식이 좀 발전을 해서 본인 혈액에서 뽑아낸 어떤 응고인자 성분들을 다진 연골이랑 결합을 해서 붙여서 만드는 방식들이 있습니다. 저희 병원에서 하는 방식 비슷한 방식이고 캔디핏코 이름을 붙이고 설명드리고 있습니다. 제 앞에 여러 가지 준비물들이 있는데 하나씩 좀 설명을 드려보겠습니다. 요거는 실제 수술을 하고 남은 갈비뼈 연골, 즉 늑연골 보실지 모르겠는데 지금 보여드리는 요거는 사람의 이제 귀 연골, 마찬가지로 수술을 하고 남은 것들을 제가 좀 보여드리려고 가지고 왔고요. 이런 식으로 잘게 다지는 그런 과정을 거쳐서 여기까지가 수술의 준비 과정이다. 수술을 할 때 처음부터 모양을 만들어서 하는 게 아니라 주사로 쏘는 방식으로 조금 간단하게 하는 방식이 있고요. 그런 식으로 제가 주사기 안에 다진 연골을 채워놨죠. 원래는 응고인자가 같이 들어가 있어야 되는데 이걸 넣어버리면 바로 굳어버리기 때문에 제가 지금은 그냥 연골이랑 생리식염수는 조금 넣어놓은 상태. 이런 식으로 수술을 한다라고 하면은 콧구멍 안쪽에 미세 절개창을 내고 외부로는 절개가 없겠죠. 주사기 끝을 이렇게 끝까지 넣은 다음에 연골을 쭉쭉쭉쭉쭉 짜내려 오면서 콧등 부분을 채운다. 짜는 모습을 보여드리면요. 주사기로 냈을 때 이런 식으로 연골을 이렇게 빼낼 수가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처럼요. 콧등 부위를 어느 정도 이렇게 보형물 대신해서 채울 수가 있다. 연골을 이용해서 코를 그래도 어느 정도 좀 높이감을 좀 많이 주고 싶고 비대칭이 좀 심하신 분들, 매부리가 아주 높게 있는데 이걸 깎지 않고 채우는 방식으로 수술하기에는 방금 보여드렸던 주사로 주입하는 방식은 한계가 있습니다. 아무래도 형체가 유지되어 있는 게 아니다 보니까 처음에 좀 잡아준다고 하더라도 조금 퍼지는 성질들이 있거든요. 어느 정도 이 방식으로 좀 높이감이 있는 모양의 보완을 원한다 라고 하실 때는 틀을 제작을 해서 이걸 이대로 굳힌 다음에 마치 이제 실리콘처럼 사전에 제작된 틀인데요. 연골을 이용해서 이런 식으로 굳히게 되면 모양처럼 실리콘처럼 나오게 되겠죠. 끝나고 나면 기성 보형물 같은 그런 형태를 유지를 할 수 있게 됩니다. 이 부분이 오늘 영상에 좀 하이라이트가 될 것 같은데 연골을 이용해서 한번 제작을 해보고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틀 안에 연골, 다진 연골들을 조금 채워놨고요. 지금 보시는 이 제품이 사람의 응고인자를 제품화 시켜놓은 제품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주사기가 양쪽이 이렇게 두 개로 분리가 되어 있는데 두 가지의 성분이 합쳐지면서 응고가 곧바로 시작되게 됩니다. 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응고를 안 시켰기 때문에 이렇게 바스러집니다. 정해진 형태를 띠지 않는 그런 모습이 되겠죠. 일단 여기 연고를 제가 다시 조금 채워보고요. 마개를 따고요. 끝에 두 개를 하나로 합칠 수 있는 그런 것들을 부착을 시켜줍니다. 결합을 시킨 다음에 기포를 좀 빼고요. 이런 식으로. 지금도 약간 혹시 보이실지 모르겠는데 약간 좀 끈적하게 이렇게 보이는 걸 보실 수 있을 겁니다. 지금 끈적하게 벌써 되는 거 보이시죠? 얘를 고쳐야 되겠죠. 틀에 넣은 다음에 그 상태로 이제 조금 살짝만 눌러주면, 너무 세게 누르면 안 되고요. 살짝 누른 상태로 기다리면은 어느 정도 얘가 모양이 고정이 되게 됩니다. 이 과정을 한 번 해서는 안 되고 약 한 2번에서 3번 정도 반복을 하면은 어느 정도 모양이 갖춰진 모형물이 되게 됩니다. 뒤집어 가면서 약이 골고루 침투할 수 있도록 모양을 잡도록 하겠습니다. A few moments later. 어느 정도 굳었기 때문에 제가 꺼내서 좀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조심스럽게 떼야 됩니다. 이게 실리콘처럼 아주 단단한 건 아니기 때문에 힘을 세게 주면 좀 바스러질 수가 있거든요. 다듬어서 보기 좋게 만들어서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삐져나온 부분들을 정리를 해주고요. 실리콘 형태의 어느 정도 좀 탄성도 있고 높이감도 있죠. 이게 아주 튼튼한 상태는 아니기 때문에 수술에 스킬이 부족하다든지 구조약에 좀 강하게 만진다면 얘가 사실 바스러질 수가 있거든요. 제가 수술에 쓸 게 아니기 때문에 세게 잡아서 한번 좀 바스러뜨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실은 이게 보시다시피 이렇게 바스러져 버리거든요. 이렇게
끊어질 수 있는 거기 때문에 요걸 이용한 수술을 할 때는 수술하는 의사의 경험 중요한 방식이다. 만드는 것까지는 그렇게 어렵다라고 생각이 들지는 않고요. 이 만들어 놓은 형태를 최대한 손상 없이 정확한 위치에 넣는 게 가장 중요한 수술의 스킬이다. 이 수술 방법의 장점이 뭐가 있을까요? 아무래도 실리콘을 안 쓸 수 있다는 게 장점이죠. 여러 가지 보형물들의 역사가 있었습니다. 매드포어, 실리고어, 보텍스 등등.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실리콘을 가장 많이 쓸 수밖에 없는 이유는 자가 조직이 아닌 화학 조직 중에서 체내에 들어왔을 때 가장 안정적이면서 흡수가 없고 일정한 모양을 뽑아낼 수 있고 다양한 모양을 이제 뽑아낼 수 있는 방식은 실리콘보다 더 좋은 게 아직까지 나오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이물질이다 보니 실리콘도 부작용에서 완전히 자유로울 수는 없거든요. 실리콘으로 인한 부축, 외부 물질이다 보니까 조금 염증에 취약하다는 단점, 실리콘이 생착이 되는 부분은 아니기 때문에 옆으로 좀 돌아간다든지 여러 가지 단점들이 좀 있을 수가 있죠. 가장 걱정을 많이 하시는 부분이기도 하고요. 재수술을 하시는 분들도 있겠죠. 실리콘으로 모양은 잘 나왔는데 시간이 지나면서 피부가 얇아져서 비쳐 보였다든지 콧대를 뭔가 실리콘만큼 채워는 줘야 되는데 이미 실리콘 때문에 한번 염증이 생겼으니 이런 분들에게 부작용 없이 어느 정도 실리콘을 대체할 수 있는 방식, 물론 조금 더 고가가 되고 좀 번거로운 부분은 있겠습니다만은 연고를 이용해서 한다면 실리콘이 가지는 그런 부작용들은 피할 수가 있다. 캔디피코와 다른 자가조직들을 이용한 수술도 비교를 해볼 수가 있는데요. 갈비뼈 연골을 통째로 깎아서 보형물처럼 쓰는 방법도 있습니다. 갈비뼈 연골이 깎아 놓으면 사실 깎아 놓은 그대로 있는 게 아니라 모양이 조금 변형이 되거든요. 이런 현상을 와핑이라고 부르는데요. 처음에 제가 이 모양으로 연골을 깎아서 넣어놨는데 몸 안에서 이런 식으로 휜다든지 이런 식으로 좀 틀어진다든지 그게 이제 시간이 지나면서 생길 수가 있다라는 부분입니다. 모양에 대한 장기적인 확신이 조금 없다. 몸 안에서 틀어질 수 있다. 이런 단점이 일반적인 늑연골 로 만드는 방법에 비해서 장점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고요. 진피를 쓴다라고 했을 때는 좀 틀어지거나 이런 부분은 조금 적겠지만은 흡수가 가장 좀 문제가 됩니다. 뼈가 있고 연골에 있고 피부가 있으면은 피부가 당연히 훨씬 더 흡수가 많이 되거든요. 연골을 다져서 만들게 되면은 연골의 장점, 흡수가 덜하다 더하기 진피나 실리콘의 장점, 모양을 내 마음대로 좀 만들 수가 있다. 진피의 단점 보완, 흡수가 적다. 절충적이면서 가장 좀 장점만 그래도 합쳐놓은 수술 방식이 아닌가. 단점이 없는 것은 아닌데요. 일단 첫 번째, 즉 흡수에 대한 걱정이 있습니다. 설명을 드렸듯이 자가조직은 다 흡수가 조금씩 되긴 합니다. 생각보다 그렇게 많이 흡수가 되진 않습니다. 그런 부분을 고려해서 조금 더 처음부터 두껍게 넣으면은 흡수됐을 때 어느 정도 안정적으로 자리를 잡는다. 흡수에 대한 걱정은 그렇게 많이 하시지는 않아도 된다. 두 번째로는 다진 거를 가루로 넣어놨는데 이거를 다 제거를 할 수가 있냐. 경우에 따라서 잘 될 수도 있고 잘 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열어서 직접 보고 제거를 한다면 사실 얘도 이제 100% 제거는 가능은 하고요. 뭉쳐있기 때문에 뺐을 때 올랑 이렇게 빠지는 경우가 많고 하나 두 개 남은 이런 작은 입자 같은 것들은 석션 같은 걸 이용해서 빨아들이면 진공 청소기처럼 잘 빨아들여지거든요. 혹시나 원해서 제거를 했을 때 제거에 대한 위험도 생각보다 그렇게 크지는 않다. 붓기 때문에 약간 흡수되는 것까지 감안해서 조금 더 많이 놓은 부분까지 좀 생각을 하신다면 시간이 지났을 때는 대부분은 그 모양에 대해서 만족을 하신다. 저희 병원의 캔디픽 고주술에 대해서 말씀을 드려봤고요. 다진 연고를 이용해서 만드는 방식에 대해서 실제로 제작을 하는 것까지 보여드리는 경우는 잘 없는 것 같아서 제가 한번 이런 영상을 좀 제작을 해보게 됐고요. 궁금증이 좀 해결이 되는 좀 유익한 시간이었으면 좋겠다. K성형외과 대표원장 의학박사 박상민이었고요.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